겨울방학 인턴십이 있단 걸 알게 된 건 공교롭게도 여름방학 2개월을 올인하여 토플 시험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온 동시에 군 복무 중 영어 공부에 힘쓴 덕에 자격 요건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었다. 더하여 나도 모르는 새에 갖추게 된 학점과 토플 점수를 써먹을 곳을 찾던 중이었다. 내 점수로 합격이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지원하는 과정 자체가 용기를 필요로 하며 하나의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합격이 되었네? 기쁨과 동시에 이번 학기가 인턴십 준비로 꽤나 바빠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준비 절차는 꽤나 타이트하게 진행되었다. CIEE 비콘이라는 사이트 내에서 써내려간 글들, 지원 동기나 스펙 같은 것들을 전부 영어로 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9월 즈음 보았던 모의 면접에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따끔한 한마디를 듣고 나서 면접 준비에 나름대로 열을 올리기도 했었다. 실제 면접은 예상한 길이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 다음 굵직한 준비 절차는 비자 발급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여러가지 난관들이 있었다. 인터뷰가 당장 내일인데 여권이 저 멀리 본가에 있다든지, 모든 문서를 외워서 갔는데 난 알지도 못하는 상세한 업무 내용을 말해보라 묻는다든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다. 다행히 모든 절차가 출국 전에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나는 1월 1일 새벽에 한국을 떠났다. 생활 패턴이 정착되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을 제외하면 근무가 있는 평일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냈다. 기상 후 아침 식사 및 세면, 이후 8시 반까지 출근한다. 오전에는 주로 대외적인 업무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오후에는 파워 BI 쪽 업무에 열중했다. 대외적인 업무라 함은 가감없이 말하자면 메일 체크 및 간단한 잡무에 그친다. 상사인 켈리나 레베카로부터 유인물 제작, 부서별 보고서 템플릿 제작 등의 간단한 잡무를 요청받곤 했으며, 오늘은 점심에 이러이러한 미팅이 있다든지, 내일은 눈이 많이 내릴 예정이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적이 한 번 있었다 하는 메일들이 기억에 남는다. 파워BI가 무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툴이다. 데이터라고 하면 자연스레 같은 회사의 엑셀이 떠오를 텐데 파워BI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파워 쿼리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발표 자료 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사용하다 보면 엑셀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느낌이 물씬 나기도 한다. 4시 반이 되면 내 상사였던 켈리가 퇴근하곤 했었으며 보통은 나도 같이 퇴근했다. 퇴근 후에는 4일에서 5일에 한 번 인근의 트레이더조를 방문했었다. 트레이더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퇴근 후 생활은 인턴십과는 관계없이 흘러갔지만 근무 안 할 때는 뭐해? 라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잠시 언급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인근의 짐에서 운동하는 데 열중했다. 할 게 그거밖에 없댔나. 나는 가야지 하다가 결국 못 갔다. 대신 나는 해외 OTT 사이트로 영화나 드라마 보기에 집중했다. 저스트워치에서 검색을 통해 시청 가능한 작품들을 미리 알아갈 수 있다. 한국에서 못 보는 타이틀도 많으니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먼저 변명부터 조금 해야겠다. 내가 배정된 토마스 모어 대학은 정말 할 게 없는 동네에 위치해 있었고 업무 외 시간에 따로 접근하는 게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같이 놀기도 쉽지 않았다. 사적으로 몇 번 만난 사람은 슈퍼바이저인 주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고 업무상으로 스쳐 지나가거나 대화를 나눈 사람이 전부이다. 주드의 경우에는 집에도 초대받고 주드의 남편과 같이 경마장에 가보기도 했었다. 경마장 얘기를 조금 하자면 도박장보다는 그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펍에 가까웠다. 외진 곳에 가면 한 번쯤은 방문해서 분위기를 느껴보는 걸 추천한다. 인턴십 기간 동안 내 2월 생활비를 정산해보니 $631, 약 91만 원이 나왔다.
한국에 있을 때 한 달 생활비를 80만원까지도 썼던 나치고는 상당히 잘 아끼고 산 것 같다. 물론 돈을 아끼지만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줄 선물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항상 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점이라면 한국에 있을 때는 밖에서 먹을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원래도 비싼 미국 외식 물가가 내가 떠나 있을 때는 그 이상으로 오른 상태여서 나는 패스트푸드를 제외하고는 외식을 전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부분의 끼니는 학생 식당에서 해결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더조의 냉장식품, 특히 베이글과 통조림류를 애용했다. 트레이더조의 모든 통조림은 한 번씩 다 먹어봤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개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되게 비쌀수록 맛있었다. 아, 그리고 유제품류가 정말 싸다. 스타벅스 커피 한 캔과 2리터 우유의 가격이 또이또이하다. 다시 말하지만 2리터다. 요거트류도 정말 싸니 미국에 가면 유제품류를 사랑해보자. 인턴십 과정을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진짜 별게 아니구나 였다. 해외에 무려 2달간 이라고 하니 멀게 느껴지기만 했으나 막상 가고 현지 생활에 적응이 되면 국내에서 타지 생활을 이어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업무 경험 자체를 노리고 간 나의 입장에서는 책임감이나 부담의 무게가 덜한 무급 인턴이라는 시스템이 잘 맞았던 것 같다. 열심히 준비한 자료들을 대학교의 학장이 보고 내 이름을 언급했다는 말을 들은 건 인턴십 기간 중 가장 뿌듯한 일이었다. 인턴십 기간을 돌아볼 때 가장 아쉬웠던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준비가 덜 된 채로 갔다 왔다는 것이다. 내 영어 실력이, 내 계획이 조금 더 치밀하고 뛰어났다면 더 알찬 겨울방학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달리 말해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경험의 기회가 있다는 말도 된다. 첫 일주일은 당황스러웠고 그 이후에는 이따금 지루함을 느꼈다. 그 말은 시간이 많았다는 뜻과도 동일하며 넘치는 시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는 말과도 같다. 이 영상을 보는 인턴십 희망자들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그리고 나보다는 더 철저히 준비된 채로 출국하여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친다. Thank you.